아주 재밌는 사진인데요. 예.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사진을 파라솔즈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이번 사진전 사진집 제목이 너의 표정인데 표정이나 제스처는 뭔가 좀 문장이 되기 이전에 뭐가 되기 직전의 상태?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왜 사물한테서도 이목구비를 찾는 예. 본능이 있다 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일 예. 때도 있고 예. 어떨 때는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히 다른 그렇죠. 물건으로 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슈탈트 전환이라고 예. 말하는 그렇죠. 이걸 보면은 약간 저는 막 유령들의 가족 사진 같기도 하고 예. 아니면 전 솔직히 막 KKK라는 생각이 나서 좀 섬찟하기도 예, 했었어요. 맞아요. 예, 나도 그랬어요. 어떻게 열대지방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모로코의 마라케시였고요. 수영장가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렇게 모아 접어놓고 해가 햇빛 또 나면? 손님들 나올 때 되면 이제 다 흩어지면서 펼쳐지는 그런 파라솔들이죠. 좀 무시무시한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뭐 그 고스트 스토리 같은 영화도 맞아요. 떠오르고 캐스퍼도 예. 떠오르고 또는 어떤 이국적인 곳의 원주민들의 환영하러 나온 것 같은 또 스타워즈 같은 영화의 외계 행성의 그 원주민들 같기도 하고 스톰트루퍼스 같기도 하네요. 네. 이거는 불가피하게 사람이 떠오르죠. 네. 그 아래쪽 화면을 조금 제가 인위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그래서 공중부양 더 유령 같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더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흑백 사진을 좀 아까 그 폐기물 사진도 있었지만 이 흑백을 선택하실 때는 예.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예. 그냥 어차피 디지털 카메라니까 그냥 찍고 나중에 흑백으로 바꾸는 해도 방법이 되지만, 있지요. 그래도 뭐 손색 없는 사진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필름 시절에 그 버릇 때문인지 컬러를 흑백으로 인위적으로 전환시키는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키지가 않아요. 물론 자세히 보면 품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흑백으로 찍어야 할 때는 흑백 전용 카메라를 씁니다. 불편한 것도 많죠. 카메라 두 대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선택을 그 자리에서 해서 그 자신이 없을 때에는 컬러로도 찍고 흑백으로도 찍고 그렇게 찍을 때도 두 대의 있는데 카메라를 하나씩 해서 근데 대개는 선택을 해서 찍게 되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은 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결과를 보면 쉬울 것 같은데 때때로는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나중에 생각해봐서 그렇죠. 알게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냥 약간 이제 색채를 좀 잃더라도 예. 색채보다 뭐 명도가 주는 효과가 더 클 것 개조라고 같다거나 하죠. 단계들 그렇죠. 예, 그 밝기의 단계들 완전한 하얀과 완전한 까망 사이에 무한한 회색의 단계들이죠. 그거는 조형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색이 없으니까 좀 추상화하는 효과도 있고 그 개조만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회색만으로 이루어진 개조에 속속들이 감상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흑백은 당연히 어떤 아름다운 컬러보다도 볼 게 맞는 사진이 될 수 있죠. 이 사진은 실내에서 찍으신 거네요? 예. 어디에요? 작가와 관객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떠오른 거는 제가 무슨 영화를 홍보하러 여기저기 다니던 시절에 워싱턴 DC의 어떤 뮤지엄인데 대기실이었어요. GV 행사를 하기 전에. 너무나 피곤해서 저기 앉아서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나를 기다리는 휴식처 같았는데 앉는 순간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눕는 대신에 찍으셨고. 근데 이것도 역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오래된 것 같긴 해요. 되게 오래된 그게 매력이었죠. 우단이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좀 다양한 질감과 색감을 갖고 있었죠. 맞아요. 흑백은 아닌데 부위별로. 벽하고 바닥도 그렇게 차이나는 색이 아니라서 텍스처를 좀 더 민감하게 보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진짜 엉덩이 닿는 부분, 팔걸이, 등받이가 그렇죠. 조금 같은 우단인데도
다르네요. 저는 사실은 그런 사연은 몰랐고, 이 사진을 보면서는, 되게 소파를 그 초상 사진 찍듯이, 그렇죠. 예. 포트레이트처럼 찍으셨네?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보이죠. 네. 이게 사물의 표정이구나. 좀, 굳이 어떤 사건이 사진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예. 쓸쓸함이라든지, 귀여움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어떤 사람 얼굴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전혀. 그 파라솔처럼 그건 아니지만 감정을 가진 존재처럼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환대하는 형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아, 이거요? 이거 제가 고양이 사진을 빠뜨릴 수는 없죠. 네. 고양이, 길고양이가 포함된 사진을 찍으실 때는 예. 다른 사진 찍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감정이 작동하시는 건 아닌지. 예, 그렇죠. 네. 뭐 많은 사진 작가들이 그런 고양이 좋아하고 강아지 좋아하고 그런 취향을 막 드러내죠. 근데 이번에도 고양이 사진이 몇 개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 사진입니다. 하얘서 거의 그 하얀 눈송이처럼 솜 뭉치처럼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뭐 꼬리고 뭐 이렇게 잘 구별이 안 될 만큼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동물 사진 찍을 때 귀여워 보이는 모멘트를 찍는데 예. 저도 이 사진을 보고서 어디가 머리지? 그러면서 한참 고양이가 맞긴 한가? 그러면서 들여다봤어요. 그 고양이는 몸 자세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막 유연하게 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도 잘 드러났고 이것이 컬러라는 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흑백으로 찍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흑백이 더 좋은 사진이 아닐까. 흑백에 어울리는 소재가 아닐까 생각하기 그러면 쉽지만. 뭔가 좀 털결도 잘 보일 것 같고. 예, 그렇지만 흑백으로 찍히면 어차피 흑과 회색밖에 없으니까 이 고양이의 하얗다는 성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냥 치즈량이더라도 예. 빛을 받아서 그렇죠. 하얘 보일 약간 수도 있고. 살짝 밝은 회색이어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러시안 블루인데 그빛 때문에 하얗게 예.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말하자면 이 고양이의 하양성, 화이트니스, 를 드러내려면 컬러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역설적으로 그러네요. 굉장히 순결한 존재처럼 보이는 그리고 이제 자족적인 고양이 특유의 무엇에도 상관하지 않는 자족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 이제 주로 포착의 사진들을 이제 작업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다른 부류의 사진, 그러니까 뭐 메이킹 사진이라든가 좀 만들어서 찍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2장 이상을 하나로 묶는 연속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호크니가 했던 것 같은 콜라주 작업이라든가 그런 추가 작업이 있는 그런 사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하신 건가요? 예, 아직은 그렇죠. 근데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면 아마도 뭔가를 이렇게 연출하거나 조명하거나 만들어내는 사진은 아마 별 흥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영화에서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도 못 찍게 되는 상태로 좀 몇 년 살다 보면 아마 그런 사진에서 대리만족을 얻는 메이킹 포토를 할 수도 있다. 예. 됐습니다. Never say never. 지금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는 차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감독님으로서의 작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여쭤보고 왜냐하면 이렇게 뵙기가 너무 힘드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탕웨이 배우, 박해일 배우 주연의 헤어질 결심은 편집은 끝났다고 그리고 VFX랑 음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2019년쯤에 뵀을 때는
근데 드라이한 성격의 형사가 나온다. 예. 한국 영화에서 많이 보는 형사들처럼 거칠지 않고 좀 조용하고 차분차분 예. 수사 루틴을 예. 진행해주는 예.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사랑 이야기다. 이 정도의 예. 단서만 주셨었어요. 예. 많이 아, 바뀌었겠죠, 그동안 또? 예. 박해일 배우가 연기하는 형사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이고, 그리고 청결해요. 그렇지만 결벽증 정도는 아니고. 결벽증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항상 물티슈, 뭐 이런 거, 주머니가 아주 많아요, 옷에. 그러니까 상의에만 12개. 의상팀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래서 새로 다 디자인해서 만들었어요. 바지에 6개. 늘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형사고요. 그러나 언제 뛰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운동화는 신는, 되도록이면 구두에 가까워 보이려고 검은 운동화를 신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주머니에 그 티슈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핸드크림도 있고 뭐 립밤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자기를 뭐 되게 가꾸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보습을 중시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절대 욕하지 않고 피의자한테 거칠게 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살인사건인지 사고사인지 또는 자살인지 불분명한 어떤 남자의 사망사건, 변사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탕웨이 씨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느라고 만나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계 여성이고요. 그렇죠. 네. 물론 한국어를 잘하는. 예. 그러면서 뭔가 둘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의심, 또 관심, 후회, 뭐 이런 것들을 다루죠. 헤어질까 말까? 헤어질 수 있을까? 결심을 한다고 하지만 헤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게 좀 너무 이미지를 좁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캐릭터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박해일 배우도 전에 안 해봤던 인물이 아닌가, 그런 부류의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웨덴의 범죄 소설 마르틴 베크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소설을 좋아하시는 취향과 헤어질 결심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없을까요? 그것도 형사 이야기라서. 예, 그렇죠. 연관성이 있어서 영화 속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박해일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책상이 나오는데 거기 마르틴 베크 시리즈를 일부러 찍었어요. 애독자인 것으로 설정해서. 자기가 형사인데 또 그런 걸 읽고 그렇죠. 있다는 게 재밌네요. 공유하는 점이 뭐가 있을까? 뭐 마르틴 베크처럼 이 형사도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고, 무슨 천재적인 영감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실수도 많고 절차와 그 반복되는 루틴, 그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면이 좀 비슷하죠.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온 감독님의 영화하고는 또 다른 영역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정도의 느낌만 드네요. 아직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는 좀 시기상조라서. 네. 그리고 이제 HBO 시리즈로 제작되는 동조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뭐 제작자 겸 한 역으로 출연을 한다고 해서. 근데 이 원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에탄 응유엔 교수가 쓴 얘기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묘사를 보면 베트남전 직후에 미국과 베트남의 이중첩자로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살게 되는 남자 이야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원작하고 커버하는 그 이야기의 범위가 다를 수는 있겠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굉장히 두껍던데요, 책이. 2권짜리죠, 한국에서는. 네. 7부작이니까. 그렇지. 7시간짜리니까 그렇게 가지치기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시리즈가 좋다는 게 그런 거죠, 뭐. 그 극장에서 볼 수 없는 대신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 사진이 좋은 게 그런 거고, 시리즈가 좋은 게 그런 거고. 그렇군요. 이 원작자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좀 웃었는데, 동조자에서도 박찬욱 감독이 오징어가 나오나 봐요, 동조자에. 그래서 올드보이의 산낙지와 같은 그런 원더를
동조자에서 오징어를 그 보여주고. 원작을 읽으신 분은 네. 많이 웃으실 텐데 좀 민망한 장면에 등장하는 것이라서 그거는 오징어가 예, 출연할지는 예, 미지수. 출연할지는 모르겠어요. 전 또 이게 첩보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예, 6부작이 예. 존 르칼의 원작이었고 이렇게 완성된 작품 외에도 제안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에이전시에도 이런 작품에 난 관심이 있다라고 예. 전해주신 장르 중에 예. 스파이물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동조자의 경우는 또 첩보물에 끌리시는 지금까지의 이유에 또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요? 동조자를 스파이 스릴러라고 물론 부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아주 장르적이진 않아요. 르칼의 작품에 비하면. 그보다는 관심사가 베트남을 넘어선 그 아시아적인 성격, 아시아 사람의 문화와 전통과 그런 면과 서구,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과의 충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장르 이상의 넓은 범위를 가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으로서 내가 가져온 문제의식이 투영되어 있을 것 같고, 베트남은 남북으로 갈려서 내전을 한,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들이 끼어들어서 각축을 벌였던 그 역사가 우리하고 많이 겹치고, 또 실제로 우리도 거기 참여했고요. 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차례로 식민 경험을 했던 그 베트남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또 이념 극심한 이념 대립. 그리고 사회주의 정권이 승리하면서 승리 후에 벌어진 허망한 결과.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런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는가 하는 질문. 그건 지금 뭐 베트남 사회를 비판하려기보다는 이데올로기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파이 스릴러 이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시리즈의 제작사가 A24라는 예. 최근 굉장히 영화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작사인데, 지금까지 이 영화사가 같이 했던 감독님들 몇 면을 보니까 박찬욱 감독님하고 너무 어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리 에스터 감독, 그다음에 요고스 란티모스 감독, 로버트 에거스, 사프티 형제, 그래서 뭐. 그 로어리드 있잖아요. 네. 그쵸. 데이비드 로워리의 그린라이트도 여기서 만들어서 너무 주소를 잘 찾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좋은 파트너, 좀 뭐 특징이 있나요? 이렇게 영화들은 너무 색깔이 강한데,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개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TV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리 에스터나 뭐 그런 감독들만큼 미친 것 같은 그런 작품은 아닐 것 같고, 좀 그거보다는 훨씬 얌전하고 고전적이고 점잖은 그런 스타일이겠죠. 그래서 뭐 작품의 성격 때문에 만났다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호감 때문에 언젠가는 함께 일해보자는 그런 관심이 있어서 뭐라도 하나 있을 때 일을 같이 이제 시작을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컸고요. 네. 좀 길게 보시는군요. 파트너십.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일도 잘하고 친절하고 감독 생각을 존중해주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 동안 갖고 계신 서부극에 대한 그 구상도 있으신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뜻밖에도 웨스턴이 꽤 다양한 얼굴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미나리도 가족 영화지만 좀 서부극스러운 그 벌판의 트레일러 하나가 그런 느낌이 있고, 노매드랜드도 그런 좀 개천민 얘기죠. 노매드랜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쿠라우도 브라질 웨스턴이라는 인상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퍼스트 카우 같은 켈리 라이커트 감독 영화는 웨스턴 장르는 아니지만 또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경우에 이런 영화들의 감독이 미국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서북이란 진짜 미국적인 장르가 외부자 감독들한테
굉장히 영감이 되고 있나 보다 싶은데, 예. 빨리 해야 되는데 내 예. 것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영화들이 막 나오고 어. 있어서 그 바라보신 느낌이 어떨까도 궁금했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그냥 진짜 글자 그대로 서부극이라서요. 이렇게 좀 모던한 그 넓은 범위의 서부극하고는 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딱 이마에 서부극 써있는 서부극이에요? 예. 정말 서부극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서 뭐 상관없는데 언젠가 만들어지겠거니 하고 이제 어차피 작품들은 동시에 여러 개가 이렇게 서서히 수정돼 가기 때문에 그 위스키 양조장에서 몇 년 산 위스키가 있고 또 그 오크통에서 계속 그 숙성돼 가는 것처럼 길게 다듬을수록 또 좋아지는 면도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긴 시간 사진에 대한 안내와 또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네, 감독님의 품 안에 있는 영화들에 대해서 힌트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예.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